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 머리가 조금 특이하죠. 좀 이따가 유튜브를 찍어야지 이러고 아이를 재우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부시시해졌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영상 제작 고민을 받아요 라고 올렸었는데요. 이 4월에 고민을 Q&A로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숙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은요, 한 편으로 아예 만들려고 주제를 빼놨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을 오늘 대답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개학 연기로 학교에서 EBS 초등 라이브 특강이랑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등 여러 사이트를 안내해 주셨는데 활용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로 엄마가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고 어디까지 학습해야 하는지 안내도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개학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는 한글은 알지만 선행을 전혀 안 했는데 조금씩 가르쳐야 할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온라인 개학 전까지는요, 이 초등 EBS 라이브 특강이든 이학습터든 어떤 거 하나를 플랫폼을 정해가지고요, 그걸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온라인 계약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다시 진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사이트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집에서 한번 공부하고 있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도 교과서 아직 배부가 안 됐는데 불안하시고 미리 좀 공부하실 거면은 이거 보고 있으세요.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 이제 교과서 배부 받고 시작을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글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1학년 공부에 대부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네, 한글 때 쓰면은 1학년 공부 대부분 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질문이 이렇게 쭉 길게 있었는데요. 이 질문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온라인 계약 이후에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이 이제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온라인 강좌 활용법이라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사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받는 원격 수업에는 크게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집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스마트 기기 또 여러 개가 동시에 익히기가 또 힘들기도 하고,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학습 꾸러미를 제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머지 3학년부터 6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학교, 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이미 있는 컨텐츠를 좀 활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과제 수행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컨텐츠 활용 수업은 이제 이 학습터나 이런 데 있는 동영상을 링크를 달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든 좀 이렇게 들어서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에 맞는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셔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주시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의 플랫폼을 어떤 걸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학습터라고 한다면 이 학습터를 통해서 보라고 한 동영상 보고 하라고 하는 과제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걸 충실히 사실 계속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먼저 이제 보통 오전에 학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학습터에 딱 들어가서 동영상 링크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고 이제 교과서 읽고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 오전에 서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런 걸 틀어주시려면 저녁에 틀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이걸 하는 시간을 딱 언제로 잡을지만 이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또 제가 방구석 스터디 이제 올릴 건데 그거를 또 활용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 수학, 영어 우리가 했던 거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이랑 이야기해보고 시간에 좀 스케줄을 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선생님들께서 즐겨 찾는 학습 도움 사이트 궁금하고 학년별 교과서에서 보통 채택되는 주요 과제 수행평가 리스트도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이 즐겨 찾는 학습 도움 사이트는 교사를 인증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수업 자료를 가장 많이 공유를 합니다. 또 뭐 초등 아이스크림, 티셀파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조금 더 하고요. 학년별로 교과서에서 보통 채택되는 주요 과제나 수행평가 리스트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교사별로 하기 때문에 뭐 또 똑같으면 안 돼요.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보면은 또 어떤 거를 평가를 할지가 조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요. 제가 보기엔 잘하는데 수학 문제 틀리거나 하면 거봐 나 수학 못하잖아 라고 말하고 뭔가 검사 받기 전에 틀렸을 것 같아 이래요. 이럴 때 엄마로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언해 주거나 답변해 줄까요? 실력이 괜찮은데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에는 좀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좀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거나, 근데 이런 자신감은 괜찮아 너 잘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실제 성취 경험이 계속해서 쌓일수록 그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 개념을 자꾸 설명을 해보는 것, 이게 하나의 성취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아이가 혹시 풀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80% 정도 이상 나오는 문제집으로 풀면서 아이가 나 수학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영어책 독서량이 한글책의 2~3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는 챕터북을 잘 보는데 한글책은 글밥이 많으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읽으려고 하지 않네요. 영어를 잡으면 한글이 부족한 것 같고 한글책을 힘써 익히면 영어 실력이 줄고 균형 잡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균형 잡기의 고민에는 사실 왕도가 없죠. 이 한글책 읽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량 이제 엄마하고 합의를 해서 이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고 이 불편한 읽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읽는 것도 해보고 아이한테 조금 어려운 거 말고 약간 더 쉽고 재밌는 것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불편한 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가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왕도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글책 읽기도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고민을 몇 가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갔어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안녕히 계세요.